자, 데리터스부터 검사합시다. 앞지도 하나 남았네? 누구 거냐? 누구? 형민이? 다 했냐? 아니 다 못했어? 왜요? 네, 왜 아니 투리치 강화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강화되는 왜좀 의미가 달라서 그래. 아, 추를 쓸 때 아니 추랑 인이랑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서 추는 어느 쪽으로 얘는 어디에서라는 뜻이니까 의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그럼 씨 아무거나 그냥 뭐 몇번 뜻이 전치사 아무거나 쓰면 돼. 알겠습니다. 당연히 안 돼.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야? 아이고. 내가 좀 명시를 해놓을 걸 그랬네. 봐봐. 내가 명시를 안 했어. 아이고, 여기다. 뭘까? 빨리 쳐봐. 그래도 좀 나쁘진 않네. 그 책에 있는 그 표를 생각했구나, 니네가 다. 형민아, 숙제도 일부 안 돼 있더라? 아, 몰랐다. 스프링노트도 안 가져와서 오늘 집에 갔다 왔더라? 그 덕분에 데일리 테스트도 마무리 못하고, 그죠? 오늘 보강도 듣고, 그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할 때 너도 듣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지 않아? 응? 네,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주 쉬었다고 대충 하는 건가? 지금 오늘 걸리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학습을 할 거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죠. 안 그래? 안 된 부분은 오늘 다 마무리하고 나한테 감사받고 간다. 아니?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정신사 나왔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복합관계사 파트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합관계사는 사실은 그냥 거의 암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중고등부 이제 시험 포인트를 좀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중등부에서는 이제 이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해석, 그리고 하는 역할, 이 표 있지, 표. 요거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는 뒤에 불완전히 오지만 얘네는 복합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온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사실 이것만 알면 끝이라고 했어요. 중등부에서는. 고등부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영작으로 좀 시험이 나오는데, 특히 영작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however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however의 경우에는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하고 주어 동사 온다라는 거. 됐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이제 다 시험을 보는 식으로 됐고요. 자, 이제 영작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자면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오디션을 보는 누구나 그 노래를 불러야만 할 것이다. 자, 그럼 뭐뭐 하는 누구나 라는 것 자체가 복합관계사 whoever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whoever auditions will have to sing the song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오디션을 보는 누구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빼먹었지만 원래는 오디션 여기서 whoever auditions라고 말한 부분이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생략된 버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하더라도라는 뜻의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처럼 쓰인 건데 여기서는 happens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whatever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영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however였죠. however 뒤에 angry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고등부 영작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너가 화가 날지라도 you must not use violence. 너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복합관계부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온다. 따라서 I, me, Ben 이렇게 삼형식의 완전한 형태가 와서 너가 Ben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도 됐었죠. 자, 우리가 뭐뭐 할 때마다라는 거는 이제 저기 every time과 같은 표현으로도 이제 바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를 좀 볼 건데 여기는 이제 복합관계사 파트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좀 종합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색한 걸 모두 고르고 어색한 걸 바르게 고쳤어라 라는 거. 이거 사실상 고쳤어라만 제외하면은 니네 내신 시험이랑 똑같죠? 모두 고르시오 문제니까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Nick had a house which roof is red 이렇게 나왔어요. 뒷부분을 보면은 roof is red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격도 안 되고 목적격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소유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계 부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은 의라고 해석하니까 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온 명사를 의로 연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라고요. 그래서 집의 지붕 이렇게 연결해 봐. 집의 지붕 했을 때 말이 자연스럽죠? 그럼 따라서 여기는 which가 아니라 whose라는 형태로 쓰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I know a man whose job is a lawmak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whose라는 이제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확인해야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완전한 문장 제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뭐의 뭐 이렇게 해서 말 되느냐? 남자의 직업 했을 때 말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얘는 문제될 게 없다. 세 번째. Do you know anyone whose name is Sam? 자, 여기서도 보면은 name is Sam 완전한 문장 나오네요. 그럼 역시나 또 뭐야?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anyone은 사람이니까 사실상 관계부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냐면 관계부사라는 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선행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아니잖아요. anyone은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소유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 했을 때 말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who가 아니라 whose라는 형태를 써야겠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whose라는 소유격 나왔는데 뒷부분을 보자면 Paris works at a Korean restauran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뒤에 완전한 문장은 나왔고 그러면 친구의 부모님. 자, 친구의 부모님 했을 때 말 되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whose는 문제될 게 없네요.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틀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8번째 복수형이죠. S를 빼야겠죠. 3인칭 단수형이니까. 아마 여기에서 틀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에만 조금 집중한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 수일치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또 소유격이 나왔고요. 그럼 바로 가보자면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이어서 식당의 음식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역시나 올바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관계부사가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는데 보자면요. Tell me how you cook it 이렇게 나왔네요. 자, how라는 녀석은 아시다시피 이제 the way로 써도 되고 how로 써도 되고 둘 다 가능하죠.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형태가 나왔고 해석상으로는 어떨까요? 자, 너가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달라 라고 했을 때 해석상으로도 문제가 없죠. 따라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 자, reason 나왔어요. reason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why잖아요. 그렇죠? 근데 why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for which라는 이런 형태로도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치로 나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for which 또는 why로 써줘야 맞겠고요. 세 번째는 this is the stadium which the concert was held 이렇게 나왔는데 자 3번 보자면 which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뒤를 보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 자 여기 동사 부분을 보면 수동태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수동태 나오면 완전한 형태라고 생각해라.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형태 나왔으므로 which는 안 되고요. 앞에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니면은 비슷하게 in which라는 형태로 써도 돼요. 자 4번 보자면 Do you remember the country to which you and I went ther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일단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뒤를 봤을 때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수식어 나오고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너는 뭐 이제 시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나라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너는 그 나라를 기억하느냐? 너와 내가 갔었던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너와 내가 갔었던 나라인데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there가 말하는 거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이 the country를 말하는 거거든요. 잠깐 볼게요. 잠깐 보여 설명. 자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부사라는 녀석을 배울 때 관계부사란 접속사에다가 부사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예시로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인데 근데 이걸 써볼게요. In which he lives 그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떠냐면은 얘를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 where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요. 접속사와 그리고 부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and he lives there.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고. 여기가 집인데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살아 이런 의미라고요. 됐어? 근데 이 접속사 and와 부사 there가 결합이 돼서 where라는 형태가 된 거라고. 접속사와 부사가 결합돼서 관계부사가 된 거라고. 됐어? 이게 관계부사의 원리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country라는 장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there라는 녀석을 또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제거를 하는 게 사실은 문맥상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그 나라에 갔었던 나라를 기억하느냐,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던 나라를 기억하느냐라는 문맥이 더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to보다는 우리가 in이라는 형태로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하고 그냥 간단하게 쓰자면 where로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4번은 이제 이 맥락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reason 나오면은 why 생각하라 했습니다. 또는 for which로 쓸 수 있어요. 근데 which가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뒤를 보니까 for로 끝나고 있죠. 그럼 이 for는 앞으로도 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for which라는 형태로. 따라서 얘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사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은 것들 위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잘 푼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고생들 하셨고요. 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독후감제 문제를 좀 펴주시고요.
어디가 차례로? 54번 54번이요? 네, 54번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자소로 좀 빌게요. 이 정도면 보이나? 잠깐만요. 내 책이 어디야? 여기다. 이 책 거의 다 끝났네요. 114쪽이죠? 네네.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60번까지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근데 이제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이제 18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은 이때거든요. 8월 25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내신 대비반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다음 주에 다 이제 공지를 할 건데, 편성은 내신 대비반으로 편성이 되지만 내신 대비 자체는 이때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때 시작할 거예요. 반편성만 미리 하는 거예요. 반편성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신 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내신 대비 안 하는 사람들끼리, 내신 대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각자 이제 그 학교별 반편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은이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내신 대비 반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특이 사항이 있으니 내가 좀 이따가 따로 좀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진도가 딱 끝나면서 깔끔하게 내신 대비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11월 달에 그 10월 달에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요 2학기 기말고사는 대비 안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중3은 2학기 내신 대비를 2학기 기말 대비를 안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요 11월 달부터 그냥 바로 예비고일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고일반으로. 그래서 이번에 기말만 보는 학교들이 일부 있죠. 뭐 신일중이나 장성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말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내신 대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신 대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기본 실력으로 봐보세요. 기본 실력으로 봐보세요. 네, 내신 대비 필요 없습니다. 중3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외고나 뭐 이런 데 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나는 과거 가겠다. 없죠? 뭘 뭐하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2학기 성적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서 여러분 어차피 그 학교 너네가 지망 쓰는 거랑 성적이랑은요 차이가 없어요. 여기 다 평준화 지역이라서요. 저기 이제 뭐 파주 쪽에 뭐 예를 들어 운정고를 쓴다든가 그런 거 아닌 이상, 등패고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번 2학기 점수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니네가 고등학교 때 잘 할 수 있는가. 아까 전에 선배 한 명 봤죠? 너네 들어올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거든요. 그놈처럼 조지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처럼. 그냥 설명하는데. 네네네 입시 설명한 거거든요. 조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죽어라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54번. 자 이번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자, 첫 문장에서 글의 소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문장에서 비선제압 하자. 두 번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쌤이 그 다음 페이지에 구문 분석하는 숙제로 나와 있으니까 구문 분석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자. 이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자, 그러면 경쟁적 환경에서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적 환경이냐? such as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와 같은. So, such as a college admissions process or job application situation까지 나왔네요. 요 덩어리가 다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쟁적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college admission process니까 뭐 대학 입학 과정이 되겠죠. 아니면은 job application situation이니까 이거는 이제 직업을 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구직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와 같은 경쟁적 환경에서는요.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이 has, 가지고 있는데 strong qualifications를 가지고 있답니다. 강한 qualification은 자격 또는 자격 요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이게 또 재밌게도 방금 전까지 입시 얘기했는데 네, 딱 나오죠. 그죠? 네. 자, 경쟁적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만의 강점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almost everyone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은 has facts in their favor. 자, facts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이 favor라는 거는 유리한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리한 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첫 두 문장에서 파악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부에서 판단한 건 뭡니까? 경쟁 상황이라는 건 일단 먼저 대전제를 깔았어요. 자, 이 경쟁 상황에서 어떻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어떻다? 자격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자신만의 어떤 강점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있겠죠. 뭐 이잡듯이 찾아보면 있겠죠. 뭐 여러분한테도 강점 있겠죠. 네. 아무튼 이때요. 뭐 필자가 그렇답니다. 나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때요. 얘는요. 자, 근데 덧이 나왔네요. But 그러나 how valuable are facts alone? 그 사실들만으로 얘들아 alone 나오면요 니네가 아는 뜻은 혼자서밖에 없거든요. only의 뜻이에요. only.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사실들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think 생각해보래. back이니까 다시 생각해보래. to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you attended. 너가 참석했던 가장 최근의 강의나 발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해갖고 이렇게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들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들이라는 건 위에서 말하는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한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자신한테 유리한 점이 뭔데요? 나만의 강점 뭐 이런 걸 말하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최근에 참석한 강의나 발표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How many facts do you remember from it? 너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실을 기억하느냐? If you're like most people, 너가 여기서 like 좋아가 아니죠, 뭐뭐처럼. 너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즉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you can't recall. 너는 회상해낼 수 없을 거랍니다. many 많은 것을요. If any. 자, 그러니까 여기서 if any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기억한다 하더라도 많은 거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거를. 그냥 너가 일반인이라면요. 아직도 이게 뭔 말하는 건가 하고 너네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내용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에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chances are that이라는 표현입니다. chances are that. 자, 이거는 좀 잠깐 설명드리면 구문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구문은요, 이 that이 앞에 나와 있는 chances와 동격이거든요. 구문으로 따지면. 근데 이 chances가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기회 또는 가능성. 여기선 가능성의 뜻인데, 그럼 대절이야한다는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대절이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대절이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평범하게 이렇게 됩니다. 대절 내부가 중요하겠죠? 일단 구문 분석을 좀 먼저 해보자면 you remember,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죠. stories, anecdotes, and examples 이런 것들 다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from the event, 이벤트까지 전치사의 명사니까 수식어로 묶을게요. 자, 뒷부분에 또 even if 새로운 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새롭게 묶어서 주어 동사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됐죠? 자, 그럼 일단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구문에 맞춰서. 그러나 chances are good. 뭐라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가능성? 이 가능성이 높대요. 어떤 가능성인데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대요. 뭐를? 이야기, 일화, 예시요. 이야기, 일화, 예시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대요. 뭐로부터? From the event. 그 행사로부터요. 비록 뭐 한다 하더라도요?
너가 생각할 수 없더라고. 그들의 정확한 맥락을.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읽고 있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자, 괜찮아요. 일단 가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가볼게요.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좀 잠깐만요. 이해를 좀 도와주는 거 할게요. 아유, 뭐가 이렇게 짐이 많냐. 자, 이어서 The average person today.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래요.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is flooded. flood는 원래 이제 홍수란 뜻이죠. 명사로서.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날 보통 사람은 흘러 넘친답니다. with facts and data. 그러니까 사실과 데이터로 넘쳐나고요. and we let. 자, let 나왔으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잖아. 그래서 사역동사의 most of this, 목적어의 pass, 동사원형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le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두라. 됐어? 그냥 냅두는 거야. 냅두는 거. 이게 let이에요. 냅두는 거. 됐죠? 자, 그래서 we let most of this, 그다음에 pass하고 나오는 부분이 목적격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버려둡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패스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됐어요? Pass through our brains. 우리의 뇌를 통해 그냥 가버리도록 내버려둔답니다. With minimal retention or reaction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일단 수식어로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unless 나왔으니까 또 부사적으로 놓겠습니다. 따로 할게요. 문서 makes the information 또 오형식 구조네요. stand out in a meaningful way.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사람한테는 이 사실과 데이터가 넘쳐 흐른대요. 홍수가 날 정도로 넘쳐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stand out은 눈에 띄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그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어떤 기억 또는 반응을 가진 채로 우리의 뇌를 빠져나가게 준대요. That's where story comes in. 그것이 이야기가 들어서는 지점이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말이 어렵죠? 뭔 말이야 이게 대체?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 상황에서 대부분은 자신만의 강점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 강점의 소유만으로 가치가 있느냐? 이 필자는 이것만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아니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자기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경쟁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회사의 CEO야. 너네가 다 면접 보러 왔어. 그럼 너네가 면접 보는 상황에서 저는요 되게 불성실하고요. 일도 잘 못해요. 하지만 뽑아주세요. 뽑겠냐? 안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걸 잘하고요.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잘하는 점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어필한다고요. 됐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시를 든 건데, 야 최근에 강의나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봐.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죠? 엊그제 화요일 날 저랑 수업하면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요. 말 못하잖아 지금. 엊그제 배웠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여기서 뭐래요? 네가 일반 사람이라면 너는 많은 걸 기억 못할 거래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것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는 거냐고. 자, 내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는
너네 면접을 다 보는데 너네뿐만 아니라 내가 면접을 한 3,000명 봤다고 쳐볼게요. 3,000명 봤어. 그러면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어필합니다. 저는 이걸 잘하고요, 사장님. 저는 이걸 잘하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3,000명 면접 다 끝났어. 기억이 날까요? 3,000명이 다? 안 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기억 남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이 높대요.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 뭐를? 이거는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수업 버전으로 말할게요. 내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설명하는 건 니네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가 야 쌤이 중학교 때 이랬었고 고등학교 때 이랬고 이거는 니네가 기억을 잘한다고. 왜? 이야기잖아. 흥미 있잖아 너네한테. 그치?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잘한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잘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서 여기서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사실들과 데이터가 넘쳐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강점이나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얻기도 되게 좀 쉬운 시대고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사장 입장에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스펙은 쌓아놔요. 이거 생기부로 얘기하면 딱인데. 생기부로 얘기하면. 니네가 내신 성적은 막 열심히 잘 받아놔. 근데 막 그 선생님이 써준 세부특기 사항 보면은 개판이야.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부분을요 그냥 빠져나가게 해버린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각자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근데 각자마다 말하는 어필하는 그런 강점들이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려요. 내 뇌를 관통해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왜? 뻔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서 뭔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 어떨까? 기억이 남는 거지. 됐어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이 정보가 너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필하고자 하는 정보가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하지 않는다면은 뭐다? 그냥 그 기억을 쓱 스쳐 지나갈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야. 예윤이가 막 면접을 보고 있어. 저는 영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3학년 때부터 열심히 배웠고 학원을 이때부터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얻게 되었고요. 막 이런 얘기해. 내 입장에서 어때요? 듣다가 자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태린이랑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다짜고짜 영어로 막 무슨 막 속담 같은 걸 막 말해. 노페인 노게인 막 이딴 거 막 말해.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왜 얘기하려고 하지? 노력 없이는 얻는 게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가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이 외국인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번역기 같은 거 쓰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길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빡대가리여서 얘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했구나. 영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영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리즈라고 해볼게요. 이런 시나리오라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유의미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의 어떤 강점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말했잖아. 강점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스토리와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사람. 왜 스토리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기억이 잘 남으니까. 됐나요? 내가 진짜 아예 딴 얘기 예시 1도 안 들고 진짜 수업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억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스토리와 접목을 해서 전달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기억에 더 잘 남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신의 강점을 스토리와 접목시켜서 전달하라는 거죠. 이게 필자라고 싶은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일까요? 2번. 몇 번? 못 들었어. 2번. 2번? 네,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소재는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스펙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죠. 그렇죠? 스토리와 접목시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단순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스토리와 접목을 시켜서 전달해야 효과적이다라는 2번. 즉 이야기의 힘. Why we need more than facts? 왜 우리는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느냐? 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볼게요. 후반부 가니까 이제 슬슬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지? 그래서 쌤이 항상 말하는 게 아까 전에 쌤이 처음 읽었을 때는 너네가 이게 뭔 말인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장씩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했죠. 얘가 말하는 게 뭐지? 얘가 말하는 게 뭐지? 그래서 내가 아까 필기할 때도 왜?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쓰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읽고 해석만 한다고 해서 내용 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가 될 만한 단서들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적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55번도. 자, 봅시다. 첫 문장 볼게요. 자, 단순히 제공하는 거랍니다. 학생들에게 with complex text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provide이 주어예요. 동명사. 그래서 is라고 단수 취급돼 있죠. 게다가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provide A with B라는 형태로 나와 있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학생들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요.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의 for learning은요 참고로 의미상주어입니다. 이 to happen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enough를요. 자, 의미상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은은이가 붙여서. 그럼 learning이니까 학습이죠. 학습이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랍니다.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냥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이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대요. 자, 그러면 어려운 텍스트만 제공하는 거죠. 어려운 텍스트만을 제공. 이건 뭡니까? 학습 효과가 없다. 이거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중3인데 내가 우리 수업하는데 수특 자료 줘. 수능 특강 자료를 주는 거야 너네한테. 그럼 학습 효과가 있냐? 없다. 됐어? 읽어봤자 모르니까요. 자, 밑줄 쳐져 있는 것도 구문 문서 펴볼게. assigning 또 동명사 주어거든.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주어가 좀 길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assigning 주어고요. is not 동사, enough 보어입니다. 됐어? 근데 주어가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안쪽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assign이라는 게 그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sign students 투부정사예요. 됐어? assign 목적어 투부정사.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표시해야 돼요. 잠깐만. 이 덩어리를 주어라고 한번 쳐보면 이 안쪽에서 실제로 assigning은 동사가 아니지만 얘를 동사처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목적어고 이 투부정사 쭉 나와 있죠. 이 투부정사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read 나와 있고요, think 나와 있고요, and then write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의 assigning students, 원래 assign은 다시 말하지만 지정해주고 할당해주고 뭐 이런 건데 학생들한테 지정해준다는 건 보통 숙제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숙제해준다. 그럼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야. 뭐 하라고? 과로 하라고. 자, independently니까 독자적으로, 혼자서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읽어요. 혼자 읽고 think about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write 쓴대요. about a complex text 그 어려운 복잡한 텍스트에 관해서 써보는 거랍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is not enough either. 여기서 either는 또한이야. 또한 충분하지 않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